지금 또 전문 패널 세 분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20대부터 50대까지 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현재 시각이 3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일정 가급적 맞춰서 5시쯤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오늘 프리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은 문 열어놓았으니까 편하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뭐 증을 받는다든지 등록 안 하시고 그대로 출차하시면 되겠습니다. 톡 콘서트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의 전문 패널, 또 시민 여러분,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릴 거고요. 소개될 때 가볍게 목례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 패널,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김종현 단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구의료원의 김승미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대구의료원 공공의료본부의 배현석 본부장이십니다. 네. 그리고 시민 패널 분들입니다. 먼저 20대 시민 패널로 신민지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역시 20대 박재선님 어디 계십니까? 네, 끝에 계시는군요. 30대 시민 패널로 김명회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30대 김현우님 환영합니다. 40대 시민 패널로 김동근님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40대 패널로 이선진님, 50대 시민 패널로 정순향님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톡 콘서트를 시작을 합니다. 앞서 이제 전체 진행은 사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었고 그에 대한 답변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질문을 오늘 이 현장에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부 강연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셨는지, 생각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시간 관계상 한 분당 답변 시간은 3분 이내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질문 전에 제가 간단한 퀴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화이트보드 다 받으셨죠? 전문 패널분들은 화이트보드 없습니다.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보드에 답을 적어주시고 적은 다음에 제가 들어주세요 하면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 뭐 골든벨처럼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또 답을 맞추신 분께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죠. 텀블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발 퀴즈 나가볼까요? 우리 대구광역시 관내에 존재하는 공공병원이 아닌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두 곳입니다. 1번 대구의료원, 2번 대구동산병원, 3번 대구정신병원, 4번 경북대학교 병원, 5번 시지노인전문병원, 6번 파티마병원. 이 6가지 보기 중에서 대구시 내에 존재하는 공공병원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보기 번호만 적으셔도 돼요. 두 곳을 골라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구에 총 공공병원이 8곳이죠? 9곳입니다. 9곳인데 한 군데를 제가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9곳인데 9곳 중에 일단 6개를 저희가 추렸는데 이 6개 중에 2곳이 아닌 곳이 있어요. 자, 그걸 찾으시는 겁니다. 다 적으셨죠? 정답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2번, 6번, 3번, 6번, 2번, 6번. 김동근님은 숫자 적어달라 했더니 그냥 굳이 또 한글로 적으셨어. 네, 아는 사람이라 봐줍니다. 동산병원, 파티마병원, 또 5번, 6번도 있고요. 2번, 5번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정답은요. 2번, 6번입니다. 네, 2번, 6번 쓰신 분 그대로 들고 계시면 저희가 바로 선물 배달해 드릴게요. 2번, 6번 동산병원하고 파티마병원이 공공병원이 아니다가 되죠. 우리 김종현 단장님이 추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대구에는 총 9개의 공공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상급 종합병원으로 경북대학교 병원,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병원으로서 대구의료원과 보건 환자를 전문으로 보는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재를 치료하는 대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지노인 전문병원, 그다음에 대구정신병원, 그다음에 서부동인정신병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9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 9곳 중에 저희가 보기로 6개를 드렸는데 동산병원이랑 파티마병원은 공공병원이 아닌 걸로 이제 기억하셨죠?
듣고 나면 알고 나면 아 그렇지 싶은데 또 막상 풀다 보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돌발 퀴즈입니다. 이번에는 적는 게 아니고요. 숫자 업앤다운 게임처럼 진행할 거예요. 문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대구의료원의 도로명 주소는 대구광역시 서구평리동 뭐가 숫자가 나오겠죠. 이 숫자를 맞히시는 건데 저희가 그 범위를 드려요. 지금 50에서 200 사이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찍는 거예요. 자, 손 들고 아무나 대답을 해보세요. 기회를 드릴게요. 50, 예, 이선진님? 65. 정답이 65보다 위면 제가 업이라고 합니다. 네. 또, 네, 김동건님? 응? 100, 네? 100, 응? 150? 150?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50? 축하합니다. 박수 칠 뻔했죠? 신민지님? 153! 네, 장순영님? 155! 예, 한 번 더. 170 다운! 자, 지금 계속 손 안, 예, 드셨어요? 156! 네, 한 번 더, 신민지님? 아우, 답답해. 160 다운! 우리 김명현님은 도전 안 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159! 어떻게 이렇게 답만 피해가지? 다운입니다. 이선진님 먼저 아까 들었어요. 158 다운! 마지막, 네. 157 정답입니다. 자, 주소 하나 맞춰보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정답만 빼고 그냥 하나씩 다 좁혀왔어요. 서구 평리로 157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로 이렇게 주소 찍어 놓으시고 나중에 오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구 평리로 157까지 맞췄고요. 자, 세 번째 퀴즈도 방금 했던 거 마찬가지로 숫자 맞히기 업앤다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구의료원은 몇 년도에 설립되었을까요? 몇 년도에 설립되었을까? 역시 조금 폭을 좁혀 드려야겠죠. 힌트입니다. 1850년에서 2000년 사이입니다. 네, 김관님. 언제요? 1914년. 이렇게 쉽게 맞추기 있습니까?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기 테이블마다 마이크 있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생소리로 다들 저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마이크 저는 다 올려놓으시고 예, 말씀하실 때 마이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1914년 김승미 원장님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정말 열심히 들으셨나 봅니다. 1914년에 대구 부립 감염병 격리병사로 대구의료원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립 10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7주년이 된 역사가 생각보다 많이 오래됐습니다. 진짜 100년이 넘었다는 게. 마이크는 계속 켜놓은 상태로 이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껐다가 켰을 때는 약간 2, 3초 정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걸 여유 갖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몸풀기 개념으로 돌발 퀴즈 한 3문제 정도 풀어봤고요. 중간중간 또 선물 드리는 순서가 있으니까 계속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전에 드렸던 질문 진행을 해보죠.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공공의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일단 여러분들 화이트보드에 지금 생각을 다시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으시죠. 공공의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다 적고 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사전에 저희가 역시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화이트보드에 적고 나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적으셨던 그 답을 보고 지금의 답 같이 보면서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그대로면 또 나름의 그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조심스럽게 적고 계신데 다 적으셨나요? 한 분, 두 분, 세 분. 아직 적고 계신 분이 계셔서. 네, 정순향 님도 마무리 다 되셨죠? 천천히 하십시오.
나름의 생각을 적는 거다 보니까 단답이 아니라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선진 님도 마무리 중이시고, 김명회 님도 적으셨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하고 계시고, 얼추 다 적었나 싶었는데 박재선 님도 또 추가로 더 몇 자 적으셨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이트보드 들어주십시오. 신민지님은 우리 모두가 이용 가능한 의료, 또 김명회님은 모든 국민 지원, 이선진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동행. 얼굴 나오게 그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오시면 돼요. 다 보이니까. 김동근님은 K방역 해결사, 정순양님은 무료 진료, 그다음에 우리 김현우님이시죠? 봉사자, 또 박재선님은 건강권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과연 사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적으셨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역시 거의 같은 내용이네요. 지금 앉아 계신 순서대로의 메시지인가요? 이게 지금 모든 국민 기본적 의료라고 적으신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사전에 신민지님, 지금은 뭐라고 적으셨죠? 그 같은 맥락이네요, 그죠? 크게 변하지 않으신 것 같고, 화이트보드 앞에 이렇게 세워 놔 주시겠어요? 얼굴만 보이게끔. 네, 얼굴 보이게, 그렇죠. 테이블 위에 세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국민 건강권이라고 적어 놓으신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자, 그러면 한 번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재선님 먼저. 크게 바뀌지는 않았네요, 그죠, 박재선님? 네, 예, 본인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누구나 사회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건강권을 가지려면 저는 공공의료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내용 그대로 적어주셨고, 아마 지금 작년과 달리 올해 지금 내용이 큰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 1년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홍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봉사자라고 적어주신 분 우리 김현우님? 네, 역시 똑같이 봉사자라고 적으셨거든요. 네. 네, 자기 생각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대구 의료원이라는 걸 이제 아예 알지도 못했었는데 네, 네. 일단 이름만 듣고 공공의료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그냥 희생정신이 투철하신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약간 봉사자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이제 설명을 다 듣고 나서도 역시 희생정신이 투철하신 봉사자라는 그 괴는 똑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그 낙후된 이미지랑은 좀 많이 달라서 좀 많이 놀랐고, 이런 저같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 활동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나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주면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본인의 생각이 있으신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특호 콘서트 같은 거를 많이 좀 활용을 하시면은 네, 네. 저 같은 사람들이 듣고 나서 주위에 좀 많이 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 같은 이제 걸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 네. 유튜브든 뭐 TV든 각종 SNS든 좀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매체로 활용해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우님은 몸에 전기가 많이 흐르나 봐요. 마이크 잡으시니까 마이크가 뿌지직 돼가지고. 왜 이런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더 긴장되네요.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예입니다. 우리 김현우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봉사자라고만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 와서 듣고 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임하시는 분들이 봉사자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지만 낙후되어 있었다는 과거의 이미지에서는 상당히 지금 바뀌어진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정순양님, 똑같이 무료 진료입니까? 네. 네네. 생각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저기는 저는 정순양님, 그 팻말을 내리고 할까요? 네. 소리가 울림이 있어서 바닥에 그냥 내려버리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공공의료라는 것을 저는 잘 몰랐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나서는 그걸 알게 돼서요. 그래 우리 시민들이 모든 분들이 다 병원에 와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인 건가요? 아니요, 무료 진료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희망이 아니고 네네.
다 받았으면 받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단장님 지금 무료 진료는 아니죠? 네, 무료 진료는 아니고요. 네네. 우리나라의 이제 기본적인 의료 체계는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진료가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본인 부담금이 이제 지불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본 다른 병원과 거의 같은 수준인가요? 병원들 사이에는 종별이라고 네. 그러죠.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이 있고 3차 의료기관으로 갈수록 조금 더 이제 본인 부담금이 조금 더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외에 지금 저 두 분 말씀 들으셨잖아요. 이제 판 잠깐 내리셔도 됩니다. 모든 국민 건강권이다. 이제 그 봉사자 많이 그 희생을 하시니까 이런저런 시민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봉사자라는 생각도 저한테는 좀 참신하게 다가오고요. 무료 진료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시민분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도 되게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일단 맥락적으로 봐서 실제 이 시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공공의료를 통해서 필요할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회를 좀 원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네. 100% 모든 진료에 대해서 우리가 무료 진료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 건강보험이 우리나라는 잘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선진국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으로 참 좋은 점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건강보험이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죠. 실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보고 왜 미국에는 이런 게 없을까? 해서 라고 한탄을 했다는 오바마 에피소드도 케어 있죠. 네, 얘기도 맞습니다. 나오고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얘기 한번 쭉 나눠봤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선 마이크라서 이게 신호를 조금 탑니다. 특히나 펜말을, 그러니까 화이트보드를 들고 계셨다가 제가 내려주세요 하면 내리시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화이트보드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를 이렇게 들어버리면 소리가 반사가 되면서 하울링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 같이 감안하면서 하나씩 맞춰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죠. 대구의료원 하면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 자, 오늘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자, 혹시 지금 생각은 어떤지 역시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십시오. 대구의료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대구의료원, 뭐 공공의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름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대다수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모른다기보다는 오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아쉽게 알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대구의료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원장님, 방탄을 불러서 방탄, 우리 대구 출신 B가 와가지고 한마디만 해주면 끝나는데 전 세계인들이 아마 그렇겠죠. 대구의료원에서 그대로 알 것 같아요. 네. 오늘 안 그래도 저희 병원에 예. 김호중 가수 김호중 호중 씨. 예. 팬카페에서 팬카페에서. 예, 푸드 트럭이 와서 지금 김호중 그 네. 영상을 틀어놓고 네네. 저희 병원 직원들 의료진들 고생하신다고 오. 예, 음료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쿠키 서비스 그리고 그 김호중 그 CD 예, 를 예, 예.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 나오는데 보니까 직원들 좋은데요. 예, 그 갖고 스타들의 계셨습니다. 팬클럽의 아주 바람직한 순기능이죠, 그런 것들이. 예. 네. 혹시 대구의료원하고 김호중 씨하고 무슨 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 경상도 말로 정말 맥지. 없습니다. 그냥 팬카페 그냥 여러분들이 팬카페에서. 예, 좋네요. 네. 저도 이제 라디오 하면서 주변 그런 가수 팬클럽들 이렇게 슬슬 좀 소문을 흘려보겠습니다. 야, 김호중 팬클럽이 그런 거 하더라. 대구의료원에서. 네. 네, 좀 더 갈 수 있도록 저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 적으셨나요? 화이트보드 들어주십시오. 되게 크다라고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요. 배웅, 동행. 역시 이선진님은 동행이라는 말을 좋아하시나 봐요. 동행. 또 대학병원 3차 수준의 다양한 진료 분야로 적어주셨고, 예방접종, 민간병원을 대신할 핵심 의료원,
곁에 있다, 든든하다. 다양한 메시지를 적어주셨는데, 자, 여러분들이 사전에 적어주신 답변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낮은 수준 노후화 어디에 있지? 가깝지만 잘 가지 않는 병원 잘 모르고 K방역의 중심이다. 잘 모르겠다. 마지막 순간을 아마 국화원 한번 다녀오신 분 같아요. 중증 환자,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얼핏 봐도 지금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는 거랑은 사뭇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역시 또 다른 분들 다 얘기 들을 수는 없고, 신민지님, 신민지님은 지금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신 게 되게 크다. 한 번쯤 이용해보러 갈 듯 적으셨는데 마이크 드시고 처음에는 뭐라고 적으셨어요? 네, 딱 있어요.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낮은 수준 노후와 어디에 있지라고 처음에 답변하였습니다. 처음엔 어디 있는지도 모르셨어요. 네, 어디 있는지도 아예 몰랐고 네. 지금은 이런 강의나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 의료원이 어디 있고 이런 거 알았지만 그 전까지는 대구 의료원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의료원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시골에 있는 되게 자그마한 마을병원인가? 이런 생각을 네.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게 보는 진료 과목도 되게 작고 건물도 뭐 한 개에다가 그런 자그마한 병원, 기본적인 진료만 봐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저렇게 적게 되었고 지금은 대구의료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지만 이전에는 집이랑 또 멀고 하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으시는 거네요. 네, 지나가면서도 본 적도 없고 네. 네, 아직은 한 번도 실제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와서 이제 들어보니까 규모가 생각보다 큰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신 거네요. 네, 되게 커가지고 네. 솔직히 좀 놀라긴 했어요. 예. 대구 의료원이 동네 병원이면 우리가 이런 거 하지도 않죠. 두 번째로 김명혜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사전에 좀 내리고 말씀하셔도 돼요. 네, 처음 답변을 할 때도 마지막 순간을 배웅한 곳이라고 네. 적었었고 지금도 똑같이 배웅한 곳이라고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마이크는 몸통을 좀 잡아주시겠어요? 이 위를 잡으면 역시 하울링이 생겨서. 네. 이렇게 적은 이유는 저도 대구 의료원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잘 몰랐었는데 2017년도에 이제 라파엘 웰빙센터에서 위암 투병 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네.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다음 해 2018년도에는 작은 아버지께서 국화원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시면서 이제 조금 더 치우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다 배웅해 준 곳이라고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 경험이 이제 배웅 쪽으로 그 전에 혹시 그 대구 의료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은 있으십니까? 라파엘이나 국화원 오기 전에. 그 전에는 잘 듣지는 못했고 네. 이제 이야기를 얼핏 들었을 때는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이미지를 많이 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그죠? 의료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걸로. 그죠? 그래서 김명혜님도 충분히 가셔도 된다는 네. 진료 받으러 그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다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뭔가 소규모인가? 굉장히 좀 저소득층 그런 분들만 가는 곳인가?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김승민 원장님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까 제가 슬라이드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대구의료원은 정말 규모가 큰 병원입니다. 500병상 가까이 되는 규모의 병원이고요. 저희들 그 코로나19가 신천지 이후부터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정말 많았을 때에도 저희들이 코로나 환자를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어떤 의료적인 역량이 되니까 보는 거지 절대로 그냥 그 노후된 장비와 실력이 없어서 뭐 갈 데가 없어서 있는 그런 의료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급 종합병원과 병원 사이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대구의료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론 그 전문화된 어떤 병원들과 차이는 날 수도 있지만 그 공공의료원이라는 것이 공공병원이라는 것이
의료 진료를 함에 있어서 적정 진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립병원보다 진료비가 싸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진료의 질이 낮은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적정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나라에는 의료보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정한 수가는 그대로 저희들이 적정 진료를 하면서 다 받는 것이고요. 또 다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미충족 의료 서비스라든지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따로 시에서 보조를 받는다든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또 제가 늘 우리 병원에 있으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고 해서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 사람의 국민이고 우리도 어쩌다가 보면 그런 처지가 될 수도 누구나 물론 안 되었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분들한테도 적정의 최상의 진료를 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의료원 와보시면 참 예쁩니다. 예뻐서 환자분들 오셔서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쯤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보지 않으면 또 몰라요. 우리가 그냥 얘기만 얼핏 듣고 누가 그러던데 그보다는 실제로 가셔가지고 뭐 규모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우리 대구의료원의 본 모습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 연세가 이제 한 50대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저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뭔가 모르게 공과 사에 대한 선입견들이 좀 있어요.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가 낫다 뭐 이런 그런 개념들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직까지 공공의료고 대구의료원이니까 뭔가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그렇게 또 원장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단장님 뭐 추가로 마이크를 슬쩍 잡으시길래 혹시나 해서. 예.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가 이제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진료를 제공하면 진료 제공하는 건당 모든 수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민간병원에서는 환자들에 있어서 다양한 할 수 있는 많은 서비스들을 이제 대부분 제공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공병원은 사실 이제 이런 환자에 있어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적정 진료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는지 이 잣대를 만들어서 다른 의료기관에도 배포하는 역할이 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리기 전에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도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한 편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시민들의 필수적인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과 요구,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민 인식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는 대구 시민 1,2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도, 대구의료원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공공의료에서 시민 참여 인식도 등 공공의료에 대한 대구 시민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우선 대구 시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도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의료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해 대구 시민에게 물어본 결과 알고 있다가 70.1%로 모른다 29.9%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시민의 비율은 4.7%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여성보다는 남성의 인지도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50대, 30대, 20대, 40대 순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의료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공익성과 저렴한 진료비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습니다. 시민 전체 대상이라는 이미지보다 취약계층 대상이라는 이미지가 더 높았으며 낮은 인지도와 질 낮은 서비스, 노후 설비, 비전문성, 불친절함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공의료는 시민 누구에게나 질 높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체감도는 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시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적절하다는 응답이 약 60%로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공공의료 정책을 모르는 시민들도 7.4%를 차지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뭐 인지도라든지 또 나름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어떤 통계 자료입니다. 역시 공익성 저렴 얘기도 나오지만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 좀 더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 대해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대구 의료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전 답변하셨죠? 지금의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대구 의료원의 역할은 무엇일까? 생각 정리해서 천천히 적어주시고요. 패널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사전 답변 여러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열어주시죠. 네, 의료 서비스 지속 제공, 선별진료소 병상 제공, 의료 인력 및 병상 제공, 코로나19 검사와 방역, 의료 공백 최소화, 거점 병원이다. 또 코로나19 진단과 감염병 관리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사전을 이제 적어주셨는데 박재선님은 어떻게 적으셨나요? 사전에? 지금 판단 안 들으셔도 돼요. 보드는. 네, 전 의료 인력 및 병상 제공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그럼 말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위기 상황에서 대구 의료원이 의료 인력을 제공하고 병상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대구 의료원이 대구 시민의 곁에 있다. 이렇게 대구 시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또 뭐 약간 변화된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인지? 평소에 대구 의료원을 가보지 않았던 사람이더라도 위기 상황을 통해서 대구 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혹은 뭐 확진자가 되셨더라도 가서 입원을 해보고 이렇게 직접 대구 의료원의 시설들을 체험해봄으로써 대구 의료원이 괜찮구나, 가도 되겠구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구 의료원 가보는 것을 또 추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이제 의료 인력과 병상 제공 플러스 충분히 추천할 의사까지 지금 생기신 거예요, 그죠? 감사합니다. 김동근님, 네, 오랜만에 목소리 듣습니다. 김동근님은 뭐라고 사전에 적으셨어요? 예, 저는 거점병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거점병원. 예. 그때 적으셨을 때 그 본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작년 이제 대구가 2월에 이제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그 대구 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현재까지 많은 의료진들이 이제 그 대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대구 의료원이라는 걸 이 명칭 자체를 잊고 살다가 이제 코로나 확진, 뭐 대구 의료원, 거점병원, 전담병원 이런 말들을 매스컴에서 이제 계속 접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각인시킬 수 있는, 물론 뭐 코로나가 없기 전에 그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공공의료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대구 동구에 살고 있는데 대구
서울 동과 서로 나눴을 때 확실하게 제가 느끼는 거는 동구 쪽에 있는 그 의료를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이 확실히 서구 쪽에보다는 좀 취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서구 쪽에 많은 그 응급 의료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의료진들의 그 대구 의료원의 의료진들의 피로도 또한 많이 지금 지쳐 있는 상태일 거고, 그리고 특히 대구 의료원을 코로나 이전에 이용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그 치료를 원하는 이 취약계층들을 또 다른 병원에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으로 지금 이제 대구시에서 제2의료원에 대한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타당성 평가도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타당성 평가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이 시민들의 그 염원과 관심이 먼저 첫 번째가 되어야 이 사업조차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정부에서도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지금 뭐 2007년, 8년을 뭐 목표로 한다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서 이런 그 대구 시민들 모든 분들이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의료 공백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그 제2의료원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확충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 진료에 대한 그런 분야들이 더 확충이 된다면 지금의 있는 상황보다는 훨씬 더 좋은 또 대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와, 박수 한번 주시죠. 제대로 좀 아주 유목주목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어디 출마하세요? 아주 조사를 아주 제대로 하셨네요. 그 말씀 중에 이제 하나 귀에 남는 게, 우리가 대구의료원이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검진을 비롯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조금 쉽게 오셔서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계층분들이 오히려 그 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저 제2의료원에 대해서도 빠른 준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진행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장님? 지금 제2의료원에 대한 타당도 연구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겠죠?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와서,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2의료원을 짓는다가 아니라 네. 어떤 의료원이 어디에 들어와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 결과는 제대로 나오는지, 네. 대구시는 그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잘 지켜보시고 네. 목소리를 내시는 그런 시민들의 감시, 그다음에 좀 채찍질, 이런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꼭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우리 대구면 대구 나름만의 어떤 그 팩트만 보고 좀 제대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제가 뭐 농반 진반으로 어디 출마하시냐고 여쭸는데, 꼭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정치적인 입김으로 조금 밀당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좀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시민 패널 분들에 대한 이야기 잠시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이제 대구 의료원 관련해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시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보면 어떤 한 장면은 그냥 감동으로 올 수도 있고, 참 고생하시는구나, 이런 아주 평면적인 느낌으로 올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친구야, 이게 선배님이신데, 하루하루가 전쟁이라고. 하루하루가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그 의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 하루하루 정말 전쟁 같은 그날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혹시 김승민 원장님 영상에서 조금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대구 의료원의 노력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영상을 보니까 지난 날들이 그렇게 막 스쳐 지나가서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대구의료원에 근무하지 않으면 이 환자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구의료원에 근무하는 거는 내 개인의 의지니까 사표 내고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그 코로나19 이후에 사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직을 하더라도 작년 2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 4월,
5월까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사직 안 했어요. 그랬는데 한 9월, 10월 그때는 조금 소강 상태였잖아요. 그때 간호사들이 사직을 하더라고요. 그 지난 봄에 받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견디기 힘들다라고 사직을 하고, 또 11월, 12월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때도 겨울이 되면 코로나19가 다시 심해질 거라고, 유행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을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직원들이 너무 고맙고, 코로나19 환자가 너무 많을 때, 확진자가 정말 우리가 모르는 병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두려웠고, 또 주변에서도 간호사들도 몇 명 확진됐었거든요. 그럴 때 정말 힘들었고 마음속으로 두려움이 심했을 텐데, 그때를 잘 견뎌준 직원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기 영상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단순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로 하는 표현도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냥 평면적인 것만 같고요. 어떻게 그 고마움을 표현할지 모를 정도로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들을 하셨어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코로나19 유행 시기가 아닌 평소에 대구 의료원은 대구 시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가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가 아닌 평소에 그 이전에도 그렇고요. 우리 대구 의료원은 시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사전 답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외계층 대상의 공공의료를 지원한다. 또 일반 진료 그리고 공공병원, 필요한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와 여가생활 제공 사업을 한다. 대구 시민 건강 지킴이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 의료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다. 예방접종,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역시 두 분께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선진님, 예, 앞에 계시네요. 이선진님 뭐라고 적으셨어요? 네, 저는 대구 시민의 건강 지킴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혹시 또 지금 또 변화된 생각이 있으신지? 네, 이전에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구 의료원은 대구 시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낮은 진료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 자원을 제공하고, 그래서 의료의 문턱을 많이 낮춰주었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없어서 건강을 지킬 수 없는 분들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권을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역할에 있어서 대구의료원이 시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적었는데, 제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고 아직도 여전히 대구의료원이 든든하게 있어서 저 또한 앞으로 아플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정순영님, 뭐라고 적으셨어요, 혹시? 예방접종. 예방접종? 네. 예. 생각을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코로나를 걸리지는 않았지만 주위에서 걸리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리 예방을 했으면은 안 걸렸을 건데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같은 것에 걸리지 않게 미리 예방 접종을 저는 했으면 하고서 건강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예방 사업도 우리가 대구의료원이 하고 있는 거죠? 원장님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저희들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또 네, 독감이나 기타 등등 그죠? 당연히 모든, 하고 있는 거고. 예, 일반 진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취약계층 위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료 좀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네. 근처에 산다고 했을 때, 네. 내가 조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나까지 거기 가서 다른 분들이 더 많이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데 나까지 가서 좀 붐비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반적인 시민들 중에. 일반적인 시민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보다는 네. 나는
나는 갈 필요가 없는 병원이다. 예,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이 가는 병원이니 나는 갈 필요가 없는 병원이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고 심지어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을 저도 보고 있는데 보면 뭐 내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병원에 들어왔지만 이런. 예, 뭐 원래는 나는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가시면서는 저희 의료원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꾸고 나가시는 걸 저는 이제 또 생각을 하고요. 또 환자분들이 이제 물론 코로나 확진으로 들어오셔서 입원하고 나가시고 난 다음에 외래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외래로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대구의료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바꿨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이제 원장으로서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를 보면서 늘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환자들이 뭐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못하면 네. 역시 대구의료원은 그래. 내가 생각했던 그거와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할까봐 정말 식사 하나 청소 하나까지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쓰거든요. 조금이라도 저희들 이제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식사도 도시락으로 가거든요. 네네. 그 들어갔던 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도시락은 조금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맛이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식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하면 분명히 여기 우리 병원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역시 대구의료원은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보는 데니까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료진들 또 간호사분들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물론 우리 취약계층도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여력이 되는 한 취약계층 입원 치료, 네. 외래 치료 다 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민분들 좀 열심히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맥 빠지고 서러운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해 아닌 오해 누가 그러더라는 얘기만 듣고 일단은 한번 벽치고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서럽고 억울하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저는 뭐 일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서울 쪽에 진출을 할 때 뭐 대구 진행자가 뭐 얼마나 잘하겠어 서울의 천진 남아도 오는데 그 한번 꼬아서 보는 시선 이거 정말 서럽거든요. 그 비슷한 마음에 감히 비할 때는 아닙니다만 그 비슷한 기분이 날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제대로 봐주시기를 아마 이 방송 또 유튜브로 정리해서 나갈 겁니다.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돌발 퀴즈 한번 나갈까요, 여러분? 예, 선물이 기다립니다. 문제 한번 보여주시죠. 대구의료원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환버스를 탈 수 있는 지하철역이 2곳이 있습니다. 적어주십시오. 주관식입니다. 화이트보드에 대구의료원 좀 쉽게 올 수 있게 순환버스를 계속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가까이에 있는 역이겠죠. 서구 평리동 근처에 이 2곳 지하철역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뜬금없이 반야월역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평리동 근처에 있는 걸로 자 2곳 적어주시면 하나 이상 맞추신 분에게 저희가 선물 드릴 겁니다. 다 적으셨나요? 아무래도 그죠? 달구벌대로 타고 쭉 가면서 있는 역이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차각에서 순환을 하려면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반월당 내당역, 용산역 내당역, 두류역 감삼역, 내당 감삼 지하철을 평소에 안 타시는 분 계시고 또 한 분 계시고 용산역, 감삼역 적어주셨는데 의외로 오답이 많습니다. 2곳은 감삼역하고 죽전역입니다. 죽전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전, 감삼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는 거죠. 병원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라도 맞히신 분에게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감삼역 저기 있습니다.
죽전역 그리고 이 방울당 쪽으로 오시다가 이제 감삼역 여기서 계속 돈다는 거. 나중에 편하게 이용하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지하철역에 내리시면 그렇게 순환버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드렸고 이번에 좀 사전 질문 중에 비교적 간단했던 질문이 있어요. 대구의료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과목은 몇 개 진료과일까요? 라고 이제 드렸는데 시민 패널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최저 5개부터 한 20개까지 예상들을 하셨어요. 이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구의료원은 2021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대구 서남권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급 병원이 된다는 얘기죠. 일부의 김승미 원장님 강의 자료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대구의료원에는 총 18개 진료 과목이 있습니다. 18개 진료과에서 여러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이번에는 대구의료원에 대한 인식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구시 공공의료로 대표되는 대구의료원. 과연 대구 시민은 대구의료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구의료원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대구의료원에서 진료받는 것을 추천하는지 의향을 물어본 결과 추천한다가 67.3%로 추천하지 않는다 32.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구의료원을 추천하는 이유로 비용이 저렴하다, 접근성이 좋다,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시설이 좋다, 진료 절차가 간편하다, 직원들이 친절하다, 최신 장비가 마련되어 있다 순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과 접근성이 대구의료원의 가장 강점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구의료원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로는 의료진의 실력을 신뢰하지 못한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진료시설이 낙후되었다, 최신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비용이 비싸다, 진료 절차가 복잡하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회복이 대구의료원의 인식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추천 이유와 비추천 이유에서 모두 2번째로 높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의료원의 착한 적자 발생 시 공익적 활동 유지 여부와 관련한 결과입니다. 공익적 의료의 제공, 사회적 안전망의 유지와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정책 수행 및 지역사회의 공익적 활동을 위해 발생하는 손실을 착한 적자라고 하는데요. 착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공공의료를 유지해야 한다가 47.2%, 확충해야 한다 43.8%, 축소해야 한다 7.2%, 1.8%의 아주 낮은 수치로 해지해야 한다로 대부분의 대구 시민들은 착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공익적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의료원의 착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세금을 올리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57.6%로 동의하지 않는다에 비해 15.2%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세금 인상을 동의하는 응답자에 한해 인상 금액에 관해 물어본 결과 1,000원에서 5,000원 미만이 53.7%로 가장 높았고 5,000원 이상 만원 미만이 18.8%, 1,000원 미만이 18.7%, 만원 이상이 8.8%로 나타나 많은 시민이 대구의료원이 공익적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5,000원 미만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의료원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대구 시민들은 우수한 의료진 인력 확보가 30.9%, 착한 적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26.2%, 시설과 의료장비 현대화 24.1%,
그리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진료 연계 활성화, 합리적 성과 관리 체계를 통한 평가와 보상 순으로 답했습니다. 네, 대구의료원에 대한 인식 조사 쭉 들어봤습니다. 와닿는 내용도 있기도 하고 또 각자의 개인적 상황에 따른 자기 의견들이 쭉 보이기도 합니다.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달성 군이나 저기 가창 사시는 분들은 뭘 것이고, 그죠? 서구 근처에 사시는 가까운 것이고, 또 대중교통 연계도 좀 잘 돼 있으니까 지하철역에서 순환버스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는 뭐 개인 차이인 것 같고, 비용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좀 의료진에 대한 실력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 들으면 좀 서운함이 많으시죠, 원장님? 네, 서운함이 많죠. 그죠? 네, 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어떤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게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것들과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저희들이 그러면 역시 대구의료원이야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병원에 보면 그 대학병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시고 의료원에 오시는 교수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학병원에서 환자 볼 때보다 의료원에서 환자 볼 때가 훨씬 더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에 그 경대병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는 교수님으로 계시면 그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렇다고 믿잖아요, 보통의 분들이. 근데 일단은 대구의료원에 오니까 환자들이 일단은 저 의사 뭐라고 이야기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이제 그런 거 약간 반신반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환자가 진료에 임하니까 결국에는 의료원에서 환자를 볼 때가 훨씬 더 힘들다. 환자를 설득하기도 힘들고 끌어오기 이제 그 의사들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내 페이스대로 환자를 진료를 이렇게 끌어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보다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시설이 모자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분이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저희 대구의료원에서 다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의료원의 의료의 질이 낮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동의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해 아닌 오해로 이렇게 자꾸 이제 말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라마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는 돌담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재단의 중앙병원이 아니고 돌담에 있었습니다. 우리 대구의료원에 더 훌륭한 의료진들이 더 계시다는 것,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좋아라 하는 그 큰 대학병원에서 그 많은 기간 동안 닦아오신 그 실력을 가지고 그대로 다 와 계시니까 믿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돌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마지막 초성 퀴즈인데요. 화면 보시겠습니까? 최근 인기리에 방영됐던 슬기로운 의사생활 속에 키다리 아저씨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사업을 수행하거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서 대구의료원에 설치된 부서가 있습니다. 자, 이 부서는 뭘까요? 초성이 보여드릴게요. 기역, 이응, 리을, 비읍.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저 끝에 앉아 계신 분 보이시죠? 저분이 거기에 본부장이십니다. 자, 답은 제가 골치 다 드린 것 같은데 기역, 이응, 리을, 비읍.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서 대구의료원에 설치된 부서, 그 이름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다 적으셨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공공의료본부. 예, 정순양님 아직까지 적고 계시고, 신민지님은 공공의료까지 적고 못 적으셨어요.
김명혜님 역시 똑같이 공공의료까지 적으셨어요. 자, 제가 일단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까지 해서 확실하게 적어주신 이선진님, 김동근님, 김현우님, 박재선님까지 해서 네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본부가 정답이지요. 공공의료본부. 드디어 마이크를 잡으실 기회가 왔습니다. 배현석 공공의료본부장님, 여기는 어떤 곳인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말씀드리고요. 저는 대구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가정의학과장 배현석이고요. 공공의료본부 원래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공공 서비스들과 함께 이번에 대구 서남권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그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 구축 사업에 참여하면서 조금 더 넓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새로 시작하는 그런 부서고요. 기존의 여러 업무들과 함께 주로 하는 업무들은 첫 번째 취약계층, 저소득층, 외국인,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의료 지원 서비스를 통합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계속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 병원에서는 좀 경제성 또는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만 대구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다양한 그런 필수 의료 서비스들, 주치자에 대한 관리, 결핵사업, 정신건강사업 등등, 호스피스 등등 이런 사업들을 많이 또 같이 수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 구축 사업에 참여해서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간 환자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서비스까지 저희가 수행하고 있어서 수익성 외에 그런 대구 시민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서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마이크 잡으셨네요. 그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공의료본부 배현석 본부장께서 공공의료본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대구의료원이 지금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드렸었어요. 지금보다 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전에 답변을 하셨는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료원 증설과 시민 요구 파악, 재정 제도적 지원 강화, 시민 피드백, 의료 인력 보강, 정부 차원 지원, 또 실력 있는 의료 인력 배치, 신뢰감을 회복해야 된다. 또 역시 또 인력 보강 얘기 나오고요. 연수 지원 등등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민지님, 신민지님 뭐라고 적으셨어요? 네, 저는 시민 피드백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죠? 일단 양질의 의료 서비스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대구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료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는지, 그리고 재방문 의사가 있으신지, 있으시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구의료원을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해서 진료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재방문 의사가 없으시다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피드백을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 나가야지만 더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곳을 가기 전에 이제 평점이랑 리뷰를 되게 많이 그렇죠.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대구의료원을 카카오맵에 이렇게 쳐봤는데 최신 이렇게 리뷰 달린 걸 보니까 별점이 1개인 리뷰가 최근 리뷰에 이렇게 3개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대구의료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했고, 사람들의 이제 리뷰나 이제 평점 이런 것도 이제 관리를 하고 개선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원장님? 네, 병원의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네. 저도 이제 뼈아프게 느끼는 것은 이제 의료 질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불친절하다라든지 또 어떤 시설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늘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 인력 보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정말 힘든 게 의료 인력 보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라서 더욱더 의료 인력 보강은 힘든 상황이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지금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많은 의료진을 보강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실력 있는 의료진들을 많이 보강을 해서 의사는 실력도 좋지만 의사로서 가장 갖춰야 될 덕목이 내가 환자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3차 병원에 대학병원에 계시는 뭐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아주 그 큰 병원에 계시는 그런 선생님을 원하시는 거는 대구의료원에서 그런 선생님을 원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추시고 또 특히나 환자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들을 모시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실제로 이제 내가 저 저소득층 행여 환자 주치자를 보려고 의사가 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네. 그런데 그런 의사 선생님 말고 정말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환자의 마음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을 제가 열심히 구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얻어서 시설 장비 보완하고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노력을 하실 거고요. 다음 분 질문하기 전에 안동에 그 의사 선배가 한 분 계세요. 안동에. 두 분이 같이 운영을 하십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오셔서 나는 이분한테 진료받고 싶다 선택을 하잖아요. 선배님 쪽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바글바글해요. 근데 옆에 방 의사님 그분께는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한 분씩 오신다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솔직히 저희 선배님이 지방대 나오셨습니다. 옆방의 그분은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오셨습니다. 얼핏 이것만 보면 그분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자, 옆방에 있는 그분은 어떻게 진료하시냐면은 시골에 대부분 다 할머니 어르신들 오잖아요. 오면 앉아. 그러면 컴퓨터 모니터? 네. 어디가 아프세요? 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환자를 보는 시간보다 모니터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선배님은 어떻게 진료하는지 아세요? 오시면 일단 기본 데이터 떠 있으니까 그래 우리 어머니는 어디가? 손가락이 고추 딴다고 또 용 썼네. 헤헤 한 보자 손 이러면서 그러니까 더 많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좋은 분들 더 많이 모실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이 대구의료원에 더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김현우님은 뭐라고 적으셨어요? 저는 이제 정부 차원 지원과 실력 있는 의료 인력 배치를 이제 적었는데 네네. 앞에 이제 원장님께서 이미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게요. 제가 뭐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거는 일단 그 의료진에 대한 그 신뢰가 지금 좀 낮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복무동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저희 동네 이시아 연세병원이라는 병원이 새로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저희 동네에 병원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뭐 저기 누가 가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병원이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그 되게 인정받는 실력 있는 의사 100명 안에 들어가는 분이 2분이 있다라고 이제 홍보를 대놓고 해놨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나니까 저도 뭔가 신뢰감이 들어서 그 병원에 진료를 몇 번 받으러 갔어요. 네. 이렇듯이 이제 대구의료원에서도 이제 의료진 분들의 양력이나 뭔가 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좀 배너를 만드시든 포스터를 만드시든 좀 홍보를 하시면은 시민들 입장에서 좀 믿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또 홍보를 원장님?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 근데 네. 병원 앞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병원 근처에 오셔야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 홍보는 하고 있는데 병원에 와야 할 때 그 포스터나 현수막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도 병원 근처를 오셔야지 병원을 네. 지나가셔야지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우리 조금 더 이제 병원에 가까이 계시지 않더라도 충분히 좀 아실 만한 여러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 그죠? 더 많은 그 네. 홍보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예, 고민하신다 그랬고, 자 그러면 이제 얼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사전 질문이 뭐였냐면요. 대구 의료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라고 저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전 답변 보시겠습니다. 인식 개선, 의료진에 대한 믿음과 신뢰, 적극적 이용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관심과 응원, 예산 확대를 위한 관심, 정보 알기,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김명희님, 김명회님이죠? 네. 예, 이 앞에 계시죠? 뭐라고 적으셨어요? 저는 의료진에 대한 믿음과 신뢰라고. 시민의 역할이. 네. 예. 뭐 사전 조사에서 봤듯이 아직까지 그 대구 의료원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아직까지 불신이 좀 강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게 홍보랑 그다음에 뭐 홍보가 계속 된다면 조금 더 믿고 의료진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문제는 홍보인데 이 홍보를 좀 아주 유니크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동근님은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네, 저는 관심과 응원이라고 적었는데요. 네네. 일단은 우리 대구 의료원 자체가 정부의 뭐 예산, 지자체 예산 받고 있고 지금 뭐 재정 자립도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매년 그리고 뭐 추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받잖아요. 근데 이 예산을 받아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이 병원이 더 크고 그리고 뭐 최첨단 의료시설을 도입한다든지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해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 확충이 되려면 일단 시민들 자체가 우리 대구 의료원을 다 그 대구 의료원을 이용해 가지고 이 시민들이 대구 의료원을 살리는 그림이 나와야 되지. 예산, 정부 예산, 지자체 예산 가지고 간다는 것은 오래 못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제2 의료원도 마찬가지로 더 크게 큰 그림을 보려면 일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구 의료원과 친구같이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공존하는 세상으로 간다면 지자체 재정 자립도 신경 쓰지 않고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시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네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혹시 있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인데 그죠? 그 방법을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선진님. 네, 저는 대구 의료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동참이란 단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대구 의료원이 시민들이 직접 이용을 해서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향상을 위해서 질의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 그것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공공의료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함께 걷는 10사람의 한 걸음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제가 그런 그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문장을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대구의료원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공감하고 동참한다면 대구의료원도 공공의료도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힘을 통해서 의료 그 역량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사전에 드렸던 질문 내용이 대구 의료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조금 큰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예정에 없던 질문입니다. 화이트보드에 좀 써주시면 돼요.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서 그러면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여러분 기준에서 그걸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시간 좀 드릴게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으시는 동안에 이제 원장님, 단장님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이 홍보가 단순히 이런 느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서 김동근님이 시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의료원에 이런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이 계세요. 이런 장비가 들어왔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라고 하나하나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구 의료원에는 전체 이미지를 위한 PR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조금 그 인식의 전환이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죠?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모 항공사가
뭐 저희 자식들 문제로 시끄러워졌을 때 그 항공사 이미지가 자꾸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어느 순간 TV 광고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 항공사에 대한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PR성의 영상이 나옵니다. 그 항공사의 화물기를 이용해서 코로나 백신이 들어오고 지원 나가고 이런 영상들. 우리 항공사를 이용하세요라는 것보다 뭐지? 쟤네들이 저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 이런 뭔가 모르게 좋은 이미지를 담게 하는 그런 PR 영상을 많이 틀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대구 의료원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제가 원장으로서 이렇게 그 PR에 네. 대해서 고민을 하면 네네. 지금 같으면 이제 대구의료원을 PR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이렇게 우리가 대구의료원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고생을 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이제 하는데 만약에 그 홍보가 너무 지나치면 대구의료원은 코로나 환자만 가는 곳이야. 그래서 얼핏 오셔서 일반 환자도 요즘 진료해요? 라고 묻는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늘상 어떤 병원으로서는 딜레마가 솔직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람들만 가는 곳인가 보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일반 환자분들이 안 오시는 것들도 있어서 실제로는 대구의료원이 이만큼의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진료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조금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그 기회가 되면 김종섭 씨라고요. 대구 출신 광고인이고 대구에 적을 두고 있고 전국으로 다니는 양반인데 네네. 이 양반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네. 그 대구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 가면은 그 벽에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쌍안경 끼고 이렇게 보는 현수막 보셨죠? 네네. 예, 밤 되면 거기 불이 들어와요 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광고인이거든요. 굉장히 생각보다 조금 뭔가 그런 광고를 하고 나서 현수막을 내걸고 나서 경찰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좀 많이 우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전문가와 그런 뭐 차 한잔 하시면서 네. 도움을 얻어보시는 것도 네. 제가 소개했다고 꼭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잘은 모릅니다. 근데 그분 광고가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천 그 교육청에서도 그분을 캐스팅해서 인천 쪽에 광고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거나 다 적으셨습니까? 네,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나의 역할 신민지님부터 보겠습니다. 주변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기. 대구의료원을 이용하자. 네, 감사합니다. 공공의료의 추천도 적어주셨고 나부터 공공의료 서비스 이용해보기 한번 가보자. 안 아픈데 굳이 가실 필요는 없고요. 예, 아프시고들랑 공공의료 전도사 주변에 대구의료원 여기 가보라고 추천하겠다 적어주셨고 주변인들의 오해 해소 대구의료원 이용해보기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주변인들의 오해 해소 추천 이런 내용들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기 이렇게 생각해 주신 것만으로도 오늘 이 자리는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다른 한 분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게 나비 효과처럼 엄청 빠르게 번질 거예요.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해주시리라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 패널 분들 쭉 적어주셨는데 제가 적어주신 거는 제가 다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소감이랄까 짧게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민지님 마지막 소감. 네. 네, 일단은 우리가 건강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건강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7명이 나서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인식을 바로잡고 이렇게 소리 내고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 7명이 점점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나중에는 70명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대구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 70명, 700명의 역할을 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애님. 네, 저도 지금 토론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대구의료원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부분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해주고 추천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진님. 저는 한편으로는 대구의료원의 역할 강화나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하나 더 생긴 시간인 것 같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활동에 참여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림으로 해서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근님. 네, 그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의료 토크 콘서트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 대구 의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양님. 네, 오늘 공공의료 여기에 제가 톡쇼에 나오는 거 정말 뜻깊고 감사했습니다. 너무 배울 점도 많았었고 제가 안 만큼 시민들에게 널리 친구들한테도 널리 알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현우님. 네, 제가 그동안 이제 공공의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앞에 이제 나오신 우리 단장님이나 원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듣기 좀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강의가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제가 한 100명이 넘기는 단톡방에다가 내가 대구의료원을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고 벌써 이미 홍보를 해놨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저부터도 하면 네. 좀 인식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단톡방 좀 더 넓게 확장하셔가지고 계속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재선님. 네, 제가 든 생각은 우선 대구의료원을 한번 이용해 보자인데요. 대구의료원을 이용하지 않고서 대구의료원에 대해 말한다는 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네. 대구의료원을 이용해보고 실제로 몸소 느껴보고 그리고 주변인들이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추천해줘라고 했을 때 나 대구의료원 가봤는데 괜찮던데 대구의료원을 추천해줄 수 있는 병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분 답변 잘 들었고요. 앞서 별점 하나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식당을 이용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 가서 한 번 먹어보고 댓글 올리는 거는 올바른 리뷰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날 컨디션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번, 3번 이용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평균점을 내야 되는데 우리 대구의료원 찾아오시는 분들 혹시나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다운되셨을 때 와가지고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별점 하나 주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실겠죠? 예, 꼭 몇 번 더 경험해 보시고 대구의료원에 대한 좋은 얘기들 또 꼭 필요한 얘기들 많이 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 참여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한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2분짜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에게 공공의료에서 시민 참여 인식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민들은 공공의료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응답자의 87.8%가 공공의료에서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한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25.2%가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이용이라고 답했으며 지방정부 및 정당 등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요구와 감시가 18.4%, 대구시의 정책 수립 과정 참여를 통한 적극적 의견 개진이 16%, 이어서 시민으로서의 감시와 응원, 공공의료 참여 강화를 위한 시민 자원 개발에 참여, 시민위원회 등의 도입과 운영을 통한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 여론조사 참여 등을 통한 의견 개진 순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건강권 보장과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발과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끝내야겠죠. 우리 대구의료원 김승미 원장님 마무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 시민 여러분들 대구의료원이 대구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나태해질 때도 있고 못하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채찍질 해주시고 또 잘하는 거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힘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구의료원 김승미 원장님이셨고요. 이번에는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김종현 단장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굉장히 제 나름으로도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실제 대구의료원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는 것을 이 자리에서 또 보기도 했고 실제로 행동하시는 분까지 제가 보기도 했었고요. 저는 제가 대구시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만들고 지원해야 되는 지원단을 이끄는 입장에서 대구의료원이 현재도 대구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인 목소리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년에는 시민 패널을 조금 한번 만들어 보려는 욕심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7명이 70명이 되고 700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대구의 공공의료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대구 시민분들이 최소한 몇백 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단장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진짜 더 많은 시민 여러분들 함께 모시지 못한 점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곧 뭐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공공의료에 대한 인지가 아직은 많이 어렵다.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여러분 정말 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우리 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또 대구의료원입니다. 그만큼 애를 써주셨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만큼 더 가까이에서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진행된 행사는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리셔가지고 중간중간 또 궁금했던 내용들 다시 보기 하시면서 참고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업로드 되면 그 링크 복사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SNS,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다양한 곳으로 그 링크를 같이 걸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예쁜 하트 준비 하나 둘 셋.